네, 네, 하시죠. 딱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은 RO 시스템 모듈 약품 세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브레인 표면의 오염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전처리를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의 이상 조건이라든가 부적절한 재료 선택, 펌프라든가 배관 같은 경우가 카본 스릴돼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품 주의 시스템의 고장, 스웨인 이니비터 같은 게 고장되거나 이런 부분들, 셧다운 프로싱이 불충분한 경우,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작동 제어라든가 오랜 기간 동안 침대물이 축되는 바리메 실리카 같은 이렇게 스케일 분들이 침적되는 경우, 급수의 조성이 갑자기 변했다라든가 급수의 생물학적 오염, 미생물 오염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주로 멤브레인 오염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언급된 지난 때도 이거 얘기를 했었을 텐데, 보정 처리 유량이 10% 감소하거나 보정 처리 수질이 10% 이상 악화되거나 보정 차압이 15% 이상 증가될 때, 여기서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수 압력에서 농축수 압력을 뺀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세정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세정 시기가 지나서 장기간 운전하게 되면 약품 세정으로다가 멤브레인 모듈 성능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망 모듈이 더 빠르게 오염되거나 확장됨에 따라서 세정 주기가 짧아지고 차압은 짧아지죠. 그래서 그 차압은 보통 우리가 측정할 때 압력 용기의 어레이당 각 스테이지에 걸쳐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급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투과 유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오해를 해서 CIP 주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정상적이면 멤브레인 오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쭉 지금 한 25도 가까이 됐다가 한 1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유량이 이렇게 파란색 유량입니다. 유량이 이렇게 줄게 되죠. 포메이트 유량이 주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CIP 주기가 왔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보정 유량을 하게 되게 되면은,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 점선이 이제 그 보정 유량입니다. 그 노멀라이제이션 포메이트 그로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CIP 주기가 아니다.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멤브레인 플룩스가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RO CIP 시스템의 구성은 보통 CIP 탱크, 약품 탱크, 여기서 이제 보통 약품을 시석하기 때문에 보통 아지테이터를 두는 경우, 아니면 펌프로다가 이렇게 지금 펌핑으로다가 보통 아지테이터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펌핑을 해서 리사이클해서 이제 순환하면서 시석시키는 용액을 준비하고, SS는 이제 스크린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린은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카트리지 필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케미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펌핑을 해서 카트리지 필터 통과시키고, RO 유니트를 우리가 말해서 유니트에 공급을 해서 순환을 하면서 CIP 약품 세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품 세정을 할 때 퍼메이트 쪽, 그러니까 콘센트레이션뿐만 아니라 퍼메이트 쪽도 열어놓고 약품 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퍼메이트 쪽을 잠궈놓고 콘센트레이션 쪽, 농축 쪽 부분들만 열어놓고선에 만약에 그 CIP를 하게 되게 되면은, CIP를 하고 나서 펌프를 중단하게 되면은 여감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이 손상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CIP 탱크는 PP나 또 FRP 재질을 많이 하는데, 작은 같은 PP 탱크를 하는데 보통은 FRP 탱크를 많이 사죠. 그래서 따뜻한 이제 보통 세척을 할 때 그 약품의 온도는 한 35도 정도 따뜻한 온도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듈 제시한 업체에서 pH 및 온도침에 따라서 용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화학적 동력하기 매우 느리기 때문에 20도 이하에서 세정 온도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는 이제 냉각이 필요한 경우, 이제
온도가 아주 높은 경우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35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멤브레인 손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각 시스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P 탱크 크기를 산정할 때는 대략적인 그 규칙은 빈 용기 압력에다가 그다음에 반동 호수 파이프의 부피를 합한 것을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8인치 멤브레인이 6개가 들어가는 베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길이가 약 15m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베셀의 이제 그 부피가 한 1.97m 정도 되고 파이프가 0.1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1톤 정도의 그런 그 CIP 탱크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려하시면 되고요. pH 레인지하고 템퍼레이처 리미트가 이제 필름텍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맥시멈 35도씨에서 pH는 아이라스 1에서 한 12 범위, 보통 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온도를 좀 낮게 하거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pH 오히려 좀 낮추거나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pH를 없애게 되면은 이제 가스분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멤브레인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펌프, 세척 펌프,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컬 클리닝 펌프는 보통 316 그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량은 보통 4인치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3, 우리가 많이 쓰는 8인치 같은 경우는 6에서 10톤 정도 범위의 피드 유량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닝 그 스텝은 보통 세정약품을 순환해 가지고 세정약품을 준비를 하고 저유량 펌핑을 해서 베셀이나 멤브레인에 들어있는 물을 약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고, 이때 이제 처리수 압력을 높이지 않고 낮춘 상태에서 저유량 펌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정 온도로다가서는 이제 세정 용액을 이제 순환을 하고, 이때 이제 pH를 측정하면서 약품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pH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적. 펌프를 끄고 모듈을 이제 약품에 침적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다가 약 1시간 정도면 이제 침적이 충분한데,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오버나이트, 밤새 보통 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밤새 담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랜 시간 그 침적을 하는 경우에는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그 순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편의에 따라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펌프 같은 펌프 용량보다 그 전 용량으로다가 한 30에서 60분 동안 1시간 정도 세척수를 공급해 가지고 순환시키는 이런 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유량이 이제 너무 높게 되면은 압력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최대 압력은 모듈당 15 psi, 베셀당 전체 6개 정도 뭐 들어가는 한 50 psi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다가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액을 배출할 때는 RO 처리수나 또는 이제 탈이온수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정 안 되는 경우는 피드버러를 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그렇게 되면 많이 피드버러를 쓰게 되면 그 피드버러 쪽에 그 전처리 여과된 원수를 이제 쓰는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이런 다른 그 이물질에 의해 가지고서는 약품하고 반응을 해서 오염물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온도를 우리 씻어주는 온도는 보통 최소 20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리닝 팁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RO 또는 나노 필터 세정은 이 스테이지별로 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 2 스테이지 75% 같은 경우는 1 스테이지하고 2 스테이지를 좀 나눠 세정을 하고, 3 스테이지가 1, 2, 3 이제 85% 이런 경우에는 3단까지는 보통 2단과 3단, 1단하고 2단과 3단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시면 3단도 분리 세척을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척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스템 구성하기도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단, 3단 같은 경우는 2단과 3단을 같이 하고 1단 따로 하고 2단, 3단 같이 하는 이렇게 해도 많이 합니다. 다단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리 세척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순환할 때라든가 이럴 때 유량이 2단, 3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유량이 돼서 델타-P가 많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멤브레인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모듈 파워링이나 스케일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스케일 파워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기오염이나 콜레스테롤 오염이나 그러니까 비생물 바이오 파울링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는 그 이제 첫 번째 세척 약품을 이제 사실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필름탱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알카리성 세척을 먼저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산 세척은 망 모듈에 탄산칼슘이나 산화철, 알루미늄이 존재하는 경우를 확인된 경우에 첫 번째 세척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메이커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산세정을 하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을 조금 그 샘플을 해가지고 약품에다가서는 이제 그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사실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때때로 이제 알카리성 세정이나 산세정에서 발생된 이러한 저하를 복구할 수는 있지만 종종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세척은 멤브레인 제조업체의 지침을 벗어나는 pH랑 온도 조건,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죠. 근데 극단적인 세척은 막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RO 시스템에서 탄산칼슘과 함께 콜리드성 유기성 오염 또는 미생물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알카리성 세척과 산세척 두 단계 세척이 필요합니다. 산세척은 알카리 세정이 유기적 오염, 콜리드성 오염 및 미생물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중에는 항상 pH를 측정하고 그래서 pH의 변화가 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pH가 한 0.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줄어들게 되면은 뭐 산 같은 게 줄거나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가정도사나 산을 첨부해서 pH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용액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침적을 좀 오래 하는 경우, 오버나이트 시키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용액이 이제 포화가 되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멤브레인의 표면에 다시 침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적 효과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온도도 이제 하락해서 그 세정 효과도 좀 감소가 돼서 온도 5도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액을 정기적으로 순환하고 pH 조절하고 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탁하거나 강한 색상의 세정액이 그렇게 세정 색깔이 좀 아주 안 좋은 거는 세정액을 버리고 다시 반복 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을 24시간 이상 멈추는 경우에는 우리 메타방산 나트륨 용액을 한 1% 주입해서 보존액이라고 그러죠. 보존액을 해서 넣어서 보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리닝 솔루션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가성소다하고 그다음에 가성소다 0.1%하고 염산 0.2%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노게닉 스케일 같은 경우, CaCO3 스케일 같은 경우는 0.1부터 염산을 사용하고, 다른 기타 같은 경우, 이노가닉, 콜로이달성, 뭐 실리카, 바이오펄, 그다음 바이오나 유기물이라던가 이런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에는 0.1% 가성소다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게 파울탄트, 그러니까 유기물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정 전문 업체, 세정 약품을 판매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전용 세정제를 이렇게 구입해서 쓰게 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설페이트 스케일 클리닝 절차는 앞벽에서 절차는 유사하고요. 솔루션은 보통 0.1% 가성소다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보네이트 스케일, 그러니까 CaCO3 같은 경우는 0.2% 염산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철분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0.1, 그러니까 1% NH2SO4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물 파울링 같은 경우에는 0.1% 가성소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산, 0.1 염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유사한 스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CIP의 그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은 세척의 온도가
한 25도씨 이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액의 온도를 높이면 멤브레인 표면에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나 오일이나 유기물을 제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유기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이제 유기물도 있는데 이를 제거하려면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침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좀 실험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제 그 화학 제품, 그러니까 CIP용 약품을 하는 전용 세정제를 공급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공급하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유기물 오염이 이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던가, 또 아니면 또 유기물을 샘플을 좀 이렇게 거기서 채취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그 알카리 처리라든가 산 처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1%나 1% 알카리나 1% 산을 사실은 샘플을 가지고서는 해서 어느 것이 용해가 잘 되는지, 또 어떤 용액이 먼저 했을 때 용액이 되는지를 사실은 간단하게 그 처리를 이게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먼저 하거나 이렇게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두 치료가 이제 동일하게 산이나 알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다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알카리 세정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오 파울링 같은 경우에는 0.5% NaOH로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약품 세정에 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IP 시스템이라든가 약품은 전용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업체의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조해서 조금 디테일하신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